그리고 갭이 정말 지금 붙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네. 뭐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정도 수준도 많다 보니까 사실 진짜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지. 정말 소액으로 사는 거 쉽다. 그거를 과연 사도 될까? 오를 수 있을까? 그게 보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랭무님, 네. 오늘은 극과 극의 투자 네. 주제에 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죠. 뭐 일단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신축을 좋아해요. 대중들은.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구축을 같이 바라봅니다. 근데 여유가 많은 분들은 재건축만 봅니다. 왜냐면 재건축이 전부 다 입지가 제일 좋은 곳에 있거든요. 왜? 도시를 만들 때 거기를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1급지 안에서 1급지거든요. 네. 거의 대장이거든요.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뭐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잠실 새로 분양하는 것도 전부 지금 재건축이고 핵심지거든요. 근데 전세가 유리 20%막 이렇게 탄 말이에요. 투자금 진짜 많이 들겠다. 그리고 또 뭐 여기는 뭐 실거주 조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고 여유가 또 정말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 뭐 해요 요새? 구축도 비싸잖아요. 네. 갭 투자든 뭐 실거주든 다 비싸요. 요즘 뭐 10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액으로 가고 또 이제 소액으로 하는 분들은 또 이미 예전부터 투자를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다주택자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것들 찾아가지고 또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돼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아니라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 2억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억이면 매매 가격이 한 3억까지도 커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3억짜리 아파트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를 취득세 중과 없이 살 수 있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의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중은 여기 있고. 네. 오늘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재밌겠어요. 그래요? 네. 특히 저는 소액이 더 눈길이 가네요. 근데 또 구독자분들의 중에서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눈길이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공시지가 네. 2억 이하는 네. 그럼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재건축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뭐 투자금은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전세가율 자체가 지방이 80에서 90%까지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갭이 정말 지금 붙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네. 뭐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정도 수준도 많다 보니까 사실 진짜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지. 사는 건 쉬워요. 네. 정말 소액으로 사는 건 쉽다.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뭐 맘만 먹으면 두세 개, 다섯 개 사도 된다. 규제가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그거를 과연 사도 될까? 오를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을 많이 느끼겠죠. 근데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도 입지를 보고 그 안에서도 뭐 수요와 공급을 보고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핵심 메시지인데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인데 한 뭐 1억 8천, 1억 9천짜리 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바로 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비싼 아파트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그 동네에. 그럼 그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면서 나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공시가격이 2억이 넘는 순간 매수세가 없어지겠죠. 취득세 중과되니까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입지가 엄청 좋거나 상품성이 좋은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이 지방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에 천장이 열리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걸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걸 안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걔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걸 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확인 사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동네에 공시가격 이하가 아니라 뭐 5억짜리 움직이고 4억 5천 움직이고 4억 움직이고 3억 5천 움직이고 3억대가 움직여서 내가 진짜 매입한 그 아파트가 한 3억이나 2억 5천 사이일 거거든요. 그래야 공시가격 네. 2억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위에 상단이 열리는 걸 보면서 이걸 사야지 안 열리고 있는데 이걸 산다? 그럼 천장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위에 이렇게. 얘가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절대 못 올라가죠.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이게 3억짜리가 있고 2억 8천짜리가 있었는데 얘가 3억 됐어요. 그럼 어떤 걸 살까요, 사람들이?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 있으면 이게 입지가 더 좋으니까 원래 비쌌던 아파트인데 얘가 이걸 역전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네. 완전 금매로 엄청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금매로. 그 이게 뚜껑이 닫혔는데 네. 얘 매매가 자체를 엄청 금매를 막 엄청 싸게 사서 이렇게 물론 살 이제 수는 없어요? 금매로 싸게 산 만큼 내가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 엄청나게 금매로 안 던져요. 뭐 경매처럼 뭐 70% 낙찰받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도 사실 아파트는 70%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아, 공시지가 이야기하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어설프게 할 어. 거면 99%는 안 하는 게 낫다. 어. 근데 한 1%에 해당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냐면 진짜 흐름을 잘 보고 막 수급도 잘 보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 상단이 다 지금 올라가는 걸 다 목격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막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 1%밖에 안 된다고 봐요. 아쉽다. 소액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저는 좀 그거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저는 재건축은 이제 말리지 않거든요. 네. 다만 재건축에서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4분면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재건축을 투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급지 재건축은 너무 비싸니까 눈을 낮춥니다. 그러면 2급지, 3급지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재건축을 사면 왠지 안전마진이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을 사요. 네. 멀쩡한 구축이나 신축을 안 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면 재건축을 자꾸 보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하급지로 가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하급지면은 한 어느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네. 10억이다. 그럼 이 사람이 갭 투자를 하면 2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 마용성을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재건축을 가면 전세가가 2억 하잖아요. 그러면 아. 12억짜리 밖에 못 사요.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 나죠. 그럼 이 사람이 저 밑에 가야 돼요. 노원구로 가야 돼요. 좀 심하게 그럼 얘기하면. 노원구 재건축 살 바에는 마용성 사는 게 낫다는 거네요. 당연하잖아요. 그 랭모님 당연한 건데 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 뭐 영등포도 이제 진짜 영등포 끝자락에 있는 이상한 재건축 본다거나 진짜 뭐 경기도에서도 좀 별로인 입지에서도 그 입지 내에서도 진짜 학군지도 아닌 이상한 걸 본다거나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도 뭐 선도지구 지정됐지만 분당도 이제 학군지가 있는 선도지구가 있고 저 외곽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곳이 지금 선도지구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선도지구 지정돼요? 해줬어요. 아. 해줬는데 거기는 사실 사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입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교육은 항상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노원구를 갈 거냐 아니면 상급지에 갭 투자할 거냐에서는 뭐 상급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업성이 조금 좋은데 입지를 약간 낮출 거냐, 네. 사업성이 안 좋은데 입지가 약간 좋아. 그러니까 그 약간이 뭐예요? 그 약간이 기준이 그 약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층수도 5층이야. 네.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입지도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음마 아파트 15층 네. 사업성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5층짜리가 강동구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강동구인데 입지도 좋은데 사업성도 좋아. 근데 강동구야. 근데 음마 아파트는 사업성이 별로야. 옆에 네. 막 상가도 엄청 많고 맨날 싸우고 시장도 많이 지연됐고 입지는 좋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성도 좋은데 입지가 좋으면 이게 1등이죠. 네.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업성도 안 좋은데 입지가 안 좋으면 꼴찌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업성이 좋은데 입지가 안 좋은 거랑 사업성이 안 좋은데 입지가 좋은 게 있을 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저는 입지가 곧 사업성이다 얘기하거든요. 사업성이 아니라 입지 이꼬르 사업성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그냥 사업성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죠. 아. 근데 이제 입지가 안 좋으면 사업성이 웬만큼 좋아도 극복하는 게 어렵더라. 경주에다가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 될까요? 차라리 빈 땅에다가 새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1층짜리 아파트 있다 가정해 볼게요. 사업성이 완벽해요. 대지분이 뭐 90%예요. 그런다 한들 그거를 높게 분양을 해야지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입지가 좋으면 높게 분양할 수 있고 완판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커버 칠 수 있고 공사비를 다 커버 칠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맨날 그 사업성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좋은 걸 찾다 보면 계속 내려가요. 네. 입지가. 그럼 이걸 사면 대박이겠다. 돈도 작게 들어가고 수익률도 높겠다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또 시세도 분출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입지 좋은 곳은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돼도 빨리빨리 안 돼도 건물 가격이 제로죠. 그럼 땅값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입지가 좋으니까. 그 입지만큼 땅값이 계속 올라요.
사업성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구나. 왜 땅이 있잖아요. 땅값은 온전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가도 저는 실패 확률이 오히려 더 낮다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건 있겠으나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게 실패 확률이 훨씬 낮다. 돈 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성보다 입지를 먼저 보시면 어떨까. 물론 사업성을 아예 보지 말라는 아닌데 입지 평가 점수를 좀 많이 주셔라. 랭구님 네. 혹시 주변이나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런 사례들 없어요? 또 비슷한 사례? 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개포동이 있어요. 자 그럼 개포동에 가면 좀 뭐 5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재건축 단지예요. 네. 그 외에는 지금 다 완성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빠진 동네들이 있어요. 개포 안에서도 뭐 17평이라든지 개포 안에서 인기가 없는 입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살 돈이면 분당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개포에 17평짜리 사업성 안 좋은 재건축 아파트 살 거냐, 아니면 멀쩡한 분당에 학군지에 뭐 24평 방 3개짜리 온전한 거 살 거냐.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수강생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대요. 자기는 애도 없기 때문에 작은 집도 괜찮대. 24평이 아니어도 된대. 17평도 가능하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왠지 개포동? 개포는 평당가가 그 아파트가 7천에서 8천이 넘어요. 근데 분당은 4천에서 5천 사이거든요. 급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신혼집을 개포에서 시작한다? 근데 랭구님 여기 조금 뭐 층수도 15층이고 사업성도 조금 낮고 방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거 사가지고 뭐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개포 사셨죠? 그 친구 호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평당가가 높은 지역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좀 떨어져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싶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사업성은 개포가 그 물건이 정말 안 좋았고 오히려 분당이 훨씬 좋았어요. 네. 분당도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래 남았지만 그래서 그 경우도 입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결론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선택하자마자 지금 바로 시세가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거기는 좀 너무 비싼 동네니까 네. 별로 안 비싼 동네도 예시 좀 들어주세요. 전혀 안 비싼 경기도 외곽 가면 거기는 재건축은 안 됩니다. 아예. 왜? 경기도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많잖아요. 네. 경기도 외곽은 사실은 예전에 만든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재건축 이야기 나올 건 없고 그나마 나온다고 하면 일기 신도시가 이제 가장 화두죠. 그러니까 분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양, 평촌, 좀 더 가면 이제 뭐 고양, 뭐 일산 이런 데가 이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외곽은 사실은 거의 신도시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재건축을 사기는 진짜 애매하죠. 사업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입지가 나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결국은 비교할 때 그런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도 안 올라와요. 그나마 올라오는 게 이제 아까 평촌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그 정도의 재건축과 아니면 수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네.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철산의 신축과 평촌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나중에 재건축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비교하면 건물 가격 빼고 토지 가격만 놓고 보면 평촌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높아요. 네. 왜? 지금 평당가가 거의 비싸거든요. 하나 신축이고 구축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 빼버리면 평촌이 더 높아요. 근데 평촌이 더 좋은 입지예요. 그런 경우는 평촌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려운데 그래도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긴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건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시드가 적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봐도 무난해 보이는 거. 남들이 모르는 보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글로 가요. 그게 보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 거, 신축, 구축, 남들이 뻔히 알고 있는 입지 그런 것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꼭 남들이 잘 모르는 아파트가 멀쩡히 존재하는데 테라스 이런 거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고래힐, 고덕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건 무난한 아파트인데 네. 거기 안에서도 보면 3층짜리 테라스가 몇 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근데 그게 더 많이 비싸요? 아니요, 걔가 싸죠. 왜요? 걔가 싸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손밖에도 늦고. 왜요? 테라스면 좋을 것 같은데? 3층 아파트 좋아해요. 아니요. 결국은 저층이잖아요. 본질은. 그게 바로 아니고. 옆에 있는 동은 뭐 30층까지 있는데 그럼 30층짜리에서 1층짜리랑 30층짜리랑 가격이 10%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테라스는 당연히 10% 저렴해야 돼요. 위에 로얄층 대비. 근데 그거 대비 앞에 뭐 테라스가 조금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뿐이지 그걸 좋아하는 수요는 굉장히 작아요.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긴 한데 대중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들은 잘 모르니까 이걸 사면 보물일 거다. 보물일 거다. 내가 2배로 벌 거다. 이런 욕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욕심이에요. 잘 모르면 욕심이라도 부르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걸 해라. 그럼 절반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그게 생각이 오늘 핵심이네요. 잘 모르면 그냥 남들 하는 거 해라. 그래, 남들 하는 거 해라. 보물은 따로 없다. 해보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파트는 뭔가 그래도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서 아파트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정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는 거의 정해져 있지 불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좋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없는 주제를 갖고 올 수는 없다고 봐요. 오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와 네. 돈이 진짜 적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를 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결과는 똑같네요. 좋은 걸 사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사라. 네, 일단은 뭐 돈 많은 분들이 재건축하는 건 절대 말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는 저는 말려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실거주 한다고 하면 이건 똑같거든요. 내가 10억짜리 집에 대출해서 들어가든 뭐 그거는 전세가율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셔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나 조금 효율을 따지는 분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다. 가운데 있는 거. 구축, 신축, 이런 거, 무난한 거, 입지를 따지면서 하시면 그게 제일 걱정도 없고 성과도 좋고 효율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아, 네. 네. 오늘도 극과 극 투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